어느덧 미국에서 산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처음 미국에 와서 어리버리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가장 낯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신고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되던 일이 미국에 오니 갑자기 W2, 1099, 1095, 8962 처음 듣는 용어들이 쏟아지더군요. 저는 CPA도 아니고 대단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매년 세금 신고를 고민하는 한 명의 납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흉내를 내기보다는 같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세금 신고 구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불안을 줄이려면 서류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W2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1099를 못 받았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1099에 찍힌 금액 그대로 넣으면 끝이겠지. 그런데 문제는 IRS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IRS는 신고서를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자료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 비교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CP2000 같은 레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CP2000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레터를 받으면 감사받는 건가 하고 겁부터 냅니다. 하지만 CP2000은 감사 통지서라기보다는 조정 제안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IRS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자료와 여러분이 제출한 신고서를 비교한 뒤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 기준으로는 소득이 더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세금이 확정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설명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레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CP2000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 때 받은 차일드 크리딧 때문인데요. 그냥 추가 세금 내고 끝났습니다. 물론 이자도 달라고 하더군요. 이제 W2를 보겠습니다. W2는 회사가 발행하는 급여 보고서입니다. 총급여, 원천 징수된 세금,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미 세금이 일부 원천 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W2는 가장 안전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RS 입장에서 W2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W2에 적힌 소득을 기준으로 다른 항목들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의료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 보험을 사용하셨다면 1095A라는 보험 보조금 보고서가 있고 이를 8962 양식으로 정산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W2는 정확했는데 보험 보조금 정산이 틀려서 레터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1099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99는 하나의 서류가 아닙니다. W2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고서들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1099 NEC, 주식 매도는 1099 B, 디지털 자산은 1099 DA, 결제 플랫폼 매출은 1099 K 등으로 나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지만 동시에 IRS에도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99를 못 받았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못 받았다와 소득이 없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투자 소득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원가입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는지보다 얼마에 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099B나 1099DA에는 매도 금액이 나오지만 원가,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이 났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오히려 손실이 났을 때 더 신고해야 합니다. 손실은 다른 이익과 상계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경우 wash, sale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손실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프리랜서 소득을 보겠습니다. 1099 NEC에 적힌 금액이 전부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과세되는 것은 순이익입니다. 총수입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홈오피스 비용, 차량비,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식사비 등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소득세 외에 self-employment tax도 부담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세금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가 없는 소득은 분기별 예상세금 납부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다음 해 신고 시 추가 부담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 신고는 숫자를 입력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정보가 연결된 구조를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W2만 있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고 1099를 못 받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1099 금액 그대로 신고했다고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IRS는 숫자를 비교하고 패턴을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연결 구조를 이해하고 내 신고서가 그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매년 세금 신고는 긴장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막연한 두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